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찰하여 표현하기, 나뭇잎 관찰 표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온라인 수업 때문에 매일 아침 이런 곳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TV,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영상들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 이런 것들만 봤을 텐데요. 자, 오늘은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대자연 속으로 잠시 탐험을 떠나는 그런 기분으로 이 수업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깊은 숲속으로 이렇게 걸어가 본 적도 참 오래됐을 것 같아요. 자, 이곳을 들어가서 이렇게 멋진 나뭇잎 하나 발견해서 그리고 초록색의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을 상상하면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식물 세밀화에 대한 내용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으로 산책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식물을 관찰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스케치도 해보면 사람처럼 식물도 각각의 개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식물 세밀화가 이소영 선생님의 세밀화 작품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다. 가끔은 주변 식물에 관심을 갖고 관찰해보는 것 어떨까요? 네, 방금 영상 잘 봤나요? 자, 오늘은 식물 세밀화가 보테니컬 아티스트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영상은요, 이 식물 세밀화를 전시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신 이 신혜우라는 작가는 지금 현재 영국에서 특히 왕실에서 이 식물 세밀화 부분에 있어서 큰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식물 세밀화가가 무엇을 하는가 잘 보도록 할게요. 식물 연구기관 그리고 식물학자들과 협업해서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식물을 매개로 해서 화장품, 약과 같은 제품의 이 패키지 디자인이나 식물 세밀화를 활용하는 디자인에 협력하고 있는 직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이 국립수목원 있죠.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광릉수목원. 자, 여기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라면 이 국립생물자연관, 환경부, 사립식물원 같은 곳에서 이제 의뢰를 받으면 다양한 식물들의 세밀화를 그리는 프리랜서로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집안에 이런 멋진 식물이 담겨 있는 그림 있으면 어떨까요? 멋있죠? 그리고 뭔가 자연에 들어온 듯한 느낌일 텐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이런 식물 세밀화를 집안의 인테리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시피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의 포장지를 꾸미는 그러한 용도로도 이렇게 그림들이, 이 식물의 그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학과 미술이 만났는데요. 과학과 미술의 내용을 우리 합쳐서 이 미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술의
화가가 되어 관찰하기가 있고요. 특히 다양한 방향에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하고 과학, 사실 아직 1학기지만 2학기 내용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해 봤습니다. 생김새를 자세히 봐야 분류가 가능한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합쳐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A4 용지 3장 혹은 도화지 3장이 되겠고요. 2장은 나뭇잎을 그리는 종이, 1장은 나뭇잎을 놓고 관찰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필하고 지우개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준비물은 여러분들 사는 곳 주변에 있는 나뭇잎이고요. 또 하나, 오늘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관찰을 세심히 하려는 눈, 그리고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뭇잎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식물 나뭇잎 뜯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밖에 잠깐 나가서요, 집 주변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 중에 그릴 수 있는 것을 아주 소량, 적은 양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자, 잎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먼저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그 잎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우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한 장이에요. 내가 평소에 이파리 하면 빨리 쓱쓱쓱쓱 그릴 수 있는 것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2분 동안 이 화면 잠깐 멈춰놓고요.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렸나요? 선생님은 쓱쓱쓱 그릴 때 대략 이런 나뭇잎 모양을 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양을 좀 그려봤고요.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그렸을까? 선생님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린 이 나뭇잎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벌써 한 장 완성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잘 놔두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할 건데, 우리가 이 관찰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으로 표현할 때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글씨 쓰듯이 지금 오늘은 연필을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꽉 힘을 주고 그리는 게 아니고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살짝 힘을 줘서 진하게 그리고,
연하게 그리고 싶은 부분은 힘을 쭉 빼서 연하게 선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뭇잎은 아니지만 여기 신발을 그린 친구가 있어요. 신발, 뭐 밑창도 그리고 위쪽도 그렸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전체적인 형태는 연하게 표현하고요. 여기 화살표 나오죠? 그리고 세부적인 표현은 진한 선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전체는 연하게 하고 나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진한 선으로 그렸다. 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빛 본 적 있죠? 여기서 가장 어려운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이 친구는 이 볼록한 부분을, 그러면 그 볼록한 거에 따라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 빗살이 상당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꼼꼼하게 놓치지 않으려고 표현한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찰하는 방법, 꼼꼼히 관찰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요. 자, 신발 그리듯이 보면 먼저 윤곽선은 흐리게, 자,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진하게,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가는 끈이라든가 이런 망사 표현 같은 것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린다. 자, 요 순서로 되겠습니다. 요 순서. 오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식물에 잎이 있으면 제일 외곽선이 있겠죠. 외곽선 흐리게, 그리고 그 안쪽에 아마 잎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쪽은 조금 선명하게, 그리고 잎맥 중에서도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모양들은 여기 있는 망사처럼 좀 세밀하게 더 그려서 마무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잎을 관찰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걸 보고 나서 잎을 따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선 요것부터 잘 설명을 듣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잎을 따오면 관찰 방향은 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옆도 보고 아래도 보는 겁니다. 뒤집어서도 보고. 자, 그리고 관찰거리에는 가깝게 멀리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다면 사진 기능 활용하셔서 광학줌 많이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잘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것까지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가까이 찍으면 이런 부분이 보여요. 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선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가까이 본 식물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굵게 지나가는 선이 있으면서 이 사이 또 얇은 선이 있고, 그 얇은 선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더 가는 선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또 커다란 잎인데요. 가운데 커다란 굵은 선으로 하나 표현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이렇게 살짝 휘어지는 여러 선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때 연필로 그린 다음에 여기는 살짝 연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쪽은 진하게 눌러줘야 되겠고요. 자, 이쪽도 진하게 눌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식물은 어떨까요? 자, 잎 모양 연하게 표현해 주고요. 자, 이 안에서 나오는 잎맥들. 자, 방향 잘 보고요. 자, 보시면 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중간에서 이렇게 휘어서 내려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휘어서 내려오면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또 이렇게 만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은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풀과 나무의 잎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학교에 나오지 못해서 어떤 식물들이 있나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잎의 구조를 알아볼게요. 자, 뭐 이렇게 길쭉한 잎이 있을 수도 있고 넓은 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잎의 잎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잎자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이후에는 줄기에 붙어 있겠죠, 그죠? 잎자루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그물같이 생긴 것을 이제 잎맥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은 그물같이 안 생겼죠? 쭉쭉 직선으로 뻗어 있어요. 이런 식물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 잎몸, 잎자루, 잎맥.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들 표현되어야 될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자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잎몸의 요 가장자리 부분, 혹은 이 안쪽의 잎맥.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오늘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식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철쭉이라는 게 자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잎맥을 보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 있고, 이쪽은 비슷한 곳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약간 엇갈리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보면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지 않아요. 중간에 여기서 약간 흐려지면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클로버인데요. 클로버도 잘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얀색 띠가 살짝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에요. 뒷면도 잘 보면 이쪽에 이렇게 살짝 갈기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잎맥이 어떻게 돼 있나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Y자처럼 나온 거 보이시죠? Y자처럼 끝에서 갈라지는 거. 자, 요런 특징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요런 특징들. 자, 그리고 양쪽의 잎맥이 어떻게 만나는지도 중요해요. 자, 거의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요 끝에 보면은 어떤 것은 약간 엇갈려서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런 부분들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박주갈이라는 잎인데요. 자, 이 잎도 되게 특이해요. 잘 보시면 가운데서 진하게 하나 쭉 올라가고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돌아서 일로 갑니다. 자, 요렇게요. 자, 그리고 그 사이를 또 요렇게 메꿔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잎맥이 있으면 이 사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엽란이라는 식물인데요. 자, 길쭉하게 쭉쭉 선이 뻗어져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다음은 무궁화고요. 무궁화도 잘 보시면 굵은 선 3개가 이렇게 있고 그 굵은 선 3개에 이런 식의 모양으로 잎맥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 잎맥 사이에도 이렇게 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주 촘촘하진 않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민들레고요. 민들레 잎은 또 특이합니다.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느티나무 잎이고요. 느티나무 잎은 요 끝부분을 잘 보세요. 끝부분이 이렇게 이런 규칙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잎맥이 나와서 여기 뾰족 튀어나온 부분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모양 보셨죠? 자,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것은 상수리 나무고요. 좀 아까 봤던 것과 다르게 약간 얇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잎맥이 나와서 이렇게 가시처럼 생긴 이 부분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엇갈려 있고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뒤집으면 더 잘 보여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은행잎. 은행잎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를 뒤집어 보면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선들이 이렇게 쭉 퍼져 나오고 있어요. 자, 요렇게요. 자, 요런 모양. 그래서 겉에 테두리를 그릴 때 둥그렇지 않죠? 자,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이 엄청나게 많이 이 가운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잎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고 여러분들이 그려야 할 텐데, 자, 그리는 방법
우선 잇몸을 전체적으로 보고 모양을 살펴보고요. 인맥이 어떻게 규칙을 갖고 뻗어 나가는지를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맥 사이에 또 작은 인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잇몸의 외곽선은 연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인맥을 너무 진하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가장 굵게 표현해야 될 것은 굵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인맥이 뻗어나간 길을 그리고 인맥 사이사이 작은 인맥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인맥을 그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래 관찰을 하다 보면 잎이 이렇게 시들어서 쭈글쭈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잎이라든가 좀 큼지막한 잎을 준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너무 작은 잎 하나를 딱 따오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금방 이렇게 시들어요. 그래서 관찰하기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아예 낙엽처럼 말라서 떨어진 잎을 관찰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수분이 다 말랐기 때문에 잘 이렇게 말아서 휘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 상수리 나무를 준비해서 오늘 그려봤고요. 자, 이렇게 종이 위에 올려놔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릴 연필로 이렇게 올려보니까 비교가 되죠. 길이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연필 사이즈의 길이로 그리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연필로 한번 놔보면 대략 이 정도의 크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크기를 확인하고 우선 이렇게 얇은 선으로 따서 그렸습니다. 자, 좀 다르죠, 그죠? 우선 겉에만 딴 거예요. 자, 그래서 잇몸과 입자루까지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규칙이 보여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인맥이 올라와서 가시처럼 나온 다음에, 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규칙들이 계속 있습니다. 들어갔다 올라왔다가.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도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반대쪽은 이거보다 낮게 내려와 있어요. 자,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선생님이 확인하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여기 끝까지 올라가서 가시까지 올라가는 거, 가시처럼 된 부분까지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 위에 다시 덧 그렸습니다. 덧 그릴 때도 진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연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무 부분은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 인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복잡한 것 안에서도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잘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모양으로 인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죠.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또 직선은 아니에요. 대부분 직선이지만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이 안에다 표현할 거거든요. 자, 인맥의 규칙이 이런 식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또 이렇게 또 자잘자잘하게 서로 또 연결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이렇게 나오도록 내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먼저 더 크게 연결된 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세부적인 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봤고요. 자, 이거를 이제 한쪽 면을 쭉 다 그려봤고, 자, 이 앞부분도 이제 파먹은 부분 다시 한번 이제 보고서 그리고 이제 지우개로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 이렇게 채워 나가면서 이 끝부분 먼저 요것부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잎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관찰을 세밀하게 해서 그릴 수 있도록, 오늘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작품 사진을 이제 환한 곳에서 좀 찍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잎을 한번 봤는데요. 자, 이 잎도 자세히 관찰하면 이 잎맥이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사이에 또 뭐가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림으로 다시 잘 보고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 포인트는 작품을 완성한 후에 사진을 찍을 때 되도록 자신의 그림자가 이 그림을 가리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필만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처음 그렸던 이 빛이죠. 그것과 자세히 관찰하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자세히 관찰했구나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완성한 세밀화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